여기 근무도 별로 지금 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직기도 없는 사람을 뭘 압수수색하러 오냐고. 압수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.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할 것입니다.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또 다른 범법 행위일 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정적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끄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. 대선자금 법적으로 8억 김용 부원장에게 제공하신 건가요? 검찰이 뭔가 꼬투리를 쥐고 있을 것이다. 이런 게가 방아쇠를 당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. 예, 앞으로 이 이슈 꽤 길게 갈 것 같습니다.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. 1위와 2위를 지금부터 차례로 만나볼까요? 과거 이재명 대선 캠프로 불법 정치 자금이 흘러갔다고 판단한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. 이르면 오늘 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. 일단 검찰은요. 어제 오전 체포를 했고 하루 넘게 고강도 조사를 했습니다.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 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. 이제 구속 위기에 몰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데요. 일단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영장이에요. 먼저 장계찬 평론가님. 작년 2월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을 한 인물이다. 뭔가 검찰이 판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영장에 이재명 대표는 12번 언급이 되어 있고요. 정작 체포된 당사자인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5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. 검찰은 애초에 이 수사의 핵심을 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. 예. 단순히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자금이 흘러 들어와서 김용 부원장이 8억 상당을 받고 혼자 그걸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이 8억이 대선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이 수사의 핵심 사안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공교롭게도 8억 원 상당의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시기는 작년 4월부터 8월까지거든요. 근데 작년 4월부터 8월, 저도 참 열심히 대선 경선 뛰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. 그런데 당초 김용 부원장이 20억을 요구했는데 왜 작년 8월에 8억 정도 받고 끊기게 되었느냐? 그때 민주당 3차 경선이 한창일 때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서 대장동 의혹이 보도됐기 때문이죠. 예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맞추어 보면 이게 대선 용도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20억가량을 받으려다가 보도 나오기 전까지 8억 받았다. 그러니까 너무나 이 심증적으로 정황적으로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. 그리고 정치권의 전원으로는 이 김용 부원장이 평소에도 뭐 씀씀이가 크거나 배포가 크거나 통이 큰 이른바 배달 사고를 일으킬 그런 인물은 전혀 아니다. 오히려 10원 한 장 자기 위해서는 안 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오랜 시간 동안 측근으로서 신임을 받았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은데요. 그렇다면 7억 원, 8억 원 가까운 이 거액을 현금으로 받아서 김용 부원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쓰거나 남겨놓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전국적인 이재명 대표의 경선 조직 관리에 쓰이게 되었는지 이 부분도 검찰이 규명해낸다면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로 이 사건이 아주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검찰은 이번에 적시된 적어도 8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. 일단 이재명 대표가 12번, 이번에 체포된 김용 부원장이 5번 언급이 됩니다. 검찰의 시각과 판단이 꽤 주목이 되는 이유는 바로 정미영 의원님.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만 갖고 야당 대표의 최측근의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영장과 당사, 그런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연구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겠느냐. 검찰 얘기는 자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부터 여러 사안을 거친 돈 전달 과정, 경로, 출처 다 확인했다.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 정도 검찰 관계자 얘기는 혐의 입증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? 그렇게 보여져요. 왜 그러냐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가 긴급 체포거든요. 근데 긴급 체포를 안 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했다는 얘기는
이미 그 자신감이 붙어 있다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법원이 내주는 영장에 의해서 우리가 체포를 하는 거다. 그러면 야당에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쳐도 우리는 법원이 발부해줬다. 그냥 발부해줬겠냐. 이런 얘기를 검찰에서 할 수 있거든요. 더군다나 압수수색 영장도요. 지금 그 민주연구원이라는 사무실이 그 민주당 당사 안에 있지만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건 결과적으로 판사인데 판사가 그 민주당 당사 안에 있는 이 사무실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. 예. 그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을 발부해 준 거거든요. 그럼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일단 법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니까 그걸 내준 거다.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핵심 진술은 돈을 준 사람입니다. 돈을 준 사람은 유동규예요. 예. 사실은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100이면 100사람 다 부인합니다. 누구든지. 그러면 돈을 준 사람이 진술하지 않으면 사실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. 근데 지금 유동규의 진술, 내가 돈을 8억 원 줬습니다. 이렇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. 정 의원님의 검찰 시절 수사 경험상 예, 돈 그렇게 준 해갖고는- 사람이 입을 다물면 어차피 네. 받은 사람 부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? 네. 그러면 돈을 준 그 유동규의 그냥 단순한 진술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. 예.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 돈이 현금입니다. 그러면 현금을 한 번에 준 것도 아니고 아마 나눠서 돈을 줬을 거예요. 그러면 이 돈을 또 준비한 사람은 남욱 변호사와 또 그의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정민용 변호사라는 거예요. 예. 그러면 남욱, 정민용 이 사람들 다 진술을 받았을 거예요. 그리고 그 돈 주고받는 현장에도 가봤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아마 증거가 다 확보된 상태에서 아마 영장을 청구했고 그래서 법원이 발부해줬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검찰은 일단 알려지기로는 자금 경로와 출처 모두 다 확인했다. 꽤 여러 언론을 통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검찰,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이 자신감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앞서 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 자금의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듯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작년 2월에 대선 준비위해서 20억이 필요하다. 김용 본부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,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요구사항을 남욱 변호사,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하고 8억 원을 마련합니다. 그 8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 현금으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한다. 이게 바로 검찰의 시각은 캠프에 들어가지 않았냐, 선거 자금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흐름 중에, 이 그래픽 중에 색깔이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빨간색, 작년 4월에서 8월입니다. 이 부분. 대선 자금 사실 정치인에게는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는데요. 이 김용 부원장과 이 대장동 일당 사이에 돈을 주고받았다고 알려진 작년 4월부터 8월 그 시기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. 대의인으로서 저와 그리고 또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을 맡을 박찬재 의원 접수증을 받았습니다. 이제 공식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더 크게 얻기 위해서 또 당의 이 지지를 더 크게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예비 경선이긴 한데 그래도 긴장되고 많이 떨렸습니다. 우리 당원 여러분과 우리 국민들께서 예비 경선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, 더 민주당답게, 더 이재명답게 선거운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속이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천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켜왔다, 성실하게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들을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작년에 이제 후보 등록했을 때 모습 잠시 보고 왔어요.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고 경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게 6월입니다. 9월, 10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여러 치열하게 맞붙었을 당시가 바로 이 시점인데 근데 이 시점에 김용 부원장이 8억 원을 받았다. 그럼 대장동 의혹 첫 보도 후에 이 돈 거래가 중단이 됐다. 이 얘기에 대해서 검찰은 정치자금으로 꽤 의심하고 있거든요. 검찰이 바라보는 게 뭐 어느 정도 유력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시점이 미묘해요. 그러니까
그 화천대유 관련해서 첫 보도가 경기경제신문의 이제 그 칼럼이었는데 기자 칼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 겁니까? 이게 8월 31일 날 나왔거든요. 예.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정치 자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6월 달에 경선 예비 후보를 등록을 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밀립니다.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순회를 한 거는 9월 4일 대전 충남을 시작해가지고 10월 10일 날 끝나요. 그러니까 예. 이게 6월에 예비 후보를 했지만 그때는 TV 토론 한 번 하고 완전히 수년이 됐거든요. 코로나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성을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뭐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나는 김용 씨가 김용 본부장과 부원장이 돈을 안 받았을 가능성. 근데 이거는 매우 낮다라고 보고 예.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. 두 번째는 김용이 받았는데 이게 선거 자금에 안 쓰였을 가능성. 왜 그런 게 가능성이 있냐라면은 예.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까지 이제 자금을 모금했잖아요. 근데 화천대유가 터져버린 거예요. 예. 언론 보도에. 그래서 9월 18일 날 이재명이 1원도 한 푼도 안 받았다. 정계 받았으면 정계 은퇴하겠다. 이런 식인데 지금 김용이 받은 돈을 재해놨는데 아직 돈을 본격적으로 쓸 때는 없었고 예. 그러면 여기에서 무리하게 지금 이게 막 논란이 되고 있는데 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대장동 의혹 보도가 최초로 나온 이후에 돈 거래가 중단이 된 건 사실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돈을 아예 갖다 쓰지 않고 본인이 안고 있었을 가능성도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. 만약에 돈을 안 썼으면은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방화벽을 치는 거죠.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받았을 수는 있지만은 나 선거 자금을 안 썼다라고 되는 거고 만약에 돈을 쓴 정황이 나오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김주일 대표님의 분석 중에 추론 중에 하나는 김용 부원장이 개인적으로 받고 이걸 정치 자금으로 안 썼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? 그러니까 받았을 때는 정치 자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. 예. 근데 저게 터져버리면서 쓸만한 상황을 놓쳐버렸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오늘 여러 의혹 중에 새롭게 저희가 좀 보고 싶은 내용이 바로 제가 1위 제목으로도 준비했던 주차장에서 돈 뭉치 받은 거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. 이도원 의원님. 네. 8억 원을 김용 부원장이 건네받는 과정에서 뭐 시점은 경선 과정이다. 그래서 정치자금 아니냐 검찰의 시각은 이건데 유원홀딩스에서 받았고 남욱 변호사 자택 주차장에서 받았고 남욱 변호사 운영하는 이 회사에서도 받았다. 어디서 은밀하게 전달받았는지 장소도 꽤 중요하잖아요. 만약에 유동규는 줬다고 했는데 김용은 안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둘 사이만의 거래가 아니라 유동규에서 남욱, 정민용 그리고 김용으로 가는 하나의 흐름이 형성이 되죠. 예. 그래서 증인이 말하자면은 3명이 생긴 겁니다. 또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가 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가지고 남욱이 정민용에게 그 돈을 줬을 때는 남욱의 자택 주차장이다. 또는 정민용이 이제 유동규에게 보낼 때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이다. 특히 또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했을 때는 어느 장소다. 이렇게 장소가 특정이 되니까 굉장히 혐의가 구체적으로 와닿고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한 것 같고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기본적인 수사 원칙은 수사가 빠르게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은 신속보다는 정확이 훨씬 중요하다.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수사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만 있어도 큰 역풍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이원석 검찰 체제에서 굉장히 수사를 꼼꼼하게 해서 법원도 그렇고 또 어차피 이제 이 사건을 보게 될 국민의 입장에서도 하나라도 어떤 의구심을 남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미영 의원님이 수사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질문도 비슷하게 드릴게요. 현금 8억 원을 나눠서 전달했고 근데 나눠서 전달한 그 장소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사무실이나 주차장이었다.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? 제가 볼 때는 CCTV가 없는 곳을 아마 찾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CCTV 있는 곳이면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증거가 남을 수 있으니까요. 예. 그 당시 이제 이 돈을 전달할 때는
이것이 완전 범죄가 돼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던 것 같고요. 예.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. 현금 지금 우리는 통으로 8억 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8억 원을 현금으로 조달한다는 것 자체도 갑자기 어렵잖아요. 아무리 5만 원권 뭐 이렇게 한다고 예, 하더라도. 그리고 이 전달하는 것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그 8억 원을 수회에 나눠 가지고 아마 돈이 생기는 대로 현금을 모을 수 있는 데라고 아마 몇 차례 나눠서 준 겁니다. 그러면 사실은 현금을 1억 원을 뽑더라도 만들더라도요. 그 출처가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. 아, 잠시만요. 그러니까 예. 쪼개서 준 게 물론 예. 뭐 정말 가정하에 남의 눈을 피하는 것도 있지만 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갑자기 한 번에 8억 원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 출처 같은 것도 다 신경 써서 쪼개서 준 거다. 네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사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예. 현금을 1억 이상 만들어 갖고 돈을 주고 받으면 완전히 완벽하게 그걸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는 게 그게 액수가 너무 커서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경우에 그 남욱 씨나 정민용 씨가 다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증거 확보라는 거에 있어서 완벽해집니다.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돈 만약에 2억 원씩 1억 원씩 모여서 수차례 줬다고 치면 그러면 그 1억 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이걸 아마 다 진술했을 거거든요. 예. 남욱 변호사가. 그리고 나서 유동규는 이제 그걸 받아갖고 준 거니까요. 아마 그 세 사람의 진술이 다 일치됐을 거예요. 검찰 수사당국도 그걸 다 알고 있고 그렇죠. 다 알고 했겠죠? 있죠. 그리고 수사할 때 그게 핵심입니다. 예. 새로운 측면이네요. 그러니까 이제 돈을 조달하는 쪽의 입장도 살펴보면 뭐 장소도 장소지만 쪼개서 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. 일단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.